자, 지금까지는 소독 정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 내에 이런 것들 조항들을 만들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내부적인 노력 그런 것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당 기간 내내 지금 이제 소독 정부는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어떤 이런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외교 안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철저히 이와 같은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 체제를 유지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이제 히틀러 그 패망 이후에 독일은 전승 4개국에서 4등분으로 전부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그 소련 이렇게 4등분으로 분할이 됐는데, 자, 여기 따르면 이제 전쟁 배상금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자, 이 관련해서 이 전쟁 배상금 최초의 이제 마지막이 독일 전쟁 결과를 다룬 게 먼저 포츠담 협정인데, 이 포츠담 협정에서는 전쟁 배상금 문제 이제 합의를 못 이뤘습니다. 이 전쟁 4개국 간에.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얄타 회담이라고 이제 45년 2월 달에 크림반도 그 얄타에서 있었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가 오가냐면은 약 200억 불의 그 배상금을 이제 물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세로 따지면 2,840억 불이 되는데, 소련 입장은 자, 이것에 이제 반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2,500만 명이 지금 전부 사망을 했고,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중에 전쟁 배상금의 반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포츠담 협정에는 전혀 이제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그럼 자 결론이 나냐 하면, 그러면 각자 그 점령 구역에서 이거를 이제 전부 그 각자 챙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국 2개로 나눴는데, 이제 예컨대 서방 진영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고, 자, 소련이 동독적 이쪽에 이제 2개로 나눠가지고 소련 너들은 동독에서 전부 뜯어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방 진영은 또 소독 지역에서 전부 뜯어가고, 그러니까 모두 지금 완전히 폐허 상태이기 때문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산업시설들 이런 걸 공장들 전부 뜯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데리고가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전쟁 배상금 이제 이런 데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서방 진영에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가질 않았다. 최초 조금 뜯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뜯어갔다. 왜? 동서냉전이 이제 계속 가시화되면서 서독이 지금 현재 이 동서냉전이 최전방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최전방 국가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뜯어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가 Die Kuh, die man melken wolle, müsse auch gefüttert werden.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를, 자, 소에서 그 젖을 잘라 그러는데, 일단 이 젖을 잘라면은 우유를 우리가 받아내려면은 먼저 잘 먹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소독 좀 먹여가지고 나중에 무슨 뜯든 말든 얘기하자.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우리는 안 뜯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체 철거 이런 것들을 전부 1946년도에 서방 진영은 소독을 대상으로 이제 전부 중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중심으로 이제 마샬 플랜, 그 당시에 이제 트루만 독트린에 따라서 자, 전후 독일 재건에 이렇게 전부 미국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폐허에 이제 독일 소독을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근간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확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 소독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부흥 계획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소독에 115억 불을 그 당시에 이제 전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소독 건국이 이제 1949년도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은 소독 건국에도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그 소독을 건국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에 런던에서 서방 6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베네룩 3국에서 전부 모여서 어떻게 소독을 이제 국가로 만들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그런 소독 국가에 합의를 했고, 그러면서 7월 1일 날은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자, 서독 니들 앞으로 이런 국가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그 다음에 정당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시장경제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이른바 이제 프랑크푸르터 도큐멘트라고 하는 이 문서를 국가군소과제를 이 문서를 전부 서독 측에다 줬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를 전부 건설을 했다, 서독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데 자, 여기에서 근본 바탕을 이제 씨를 뿌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년부터 89년 분단 기간 내내 서독의 핵심 외교 정책은 미국과의 철저한 그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이제 49년도에 건국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서냉전 가열되면서 양체제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은 나토에 동독은 이제 바쇼팩, WTO에 이렇게 전부 양체제에 편입이 돼서 계속 이 양 군사 진영으로부터 이제 관리가 돼 왔는데 그러나 이 서독의 최초 수장 그 코노나 아데나워 수상은 어떤 정책을 펼자면 친서방 정책이다. 웨스트빈든 폴리틱에서 안보 문제는 철저히 그 미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나토에 이제 그 가입을 해서 완전히 미국 동맹 체제를 최우선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국가 이제 경쟁력을 통해서 국력을 키워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 아까 얘기대로 자 이 소를 좀 제대로 먹여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서독을 그 이제 좀 강화를 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서독의 재무장도 서둘렀다. 그러면서 최초의 서독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그 이 전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서독군한테 줬다. 1955년도 이후에 그러면서 서독은 이제 55년도에 나토 가입하고 그 다음에 줄곧 미국의 충실한 우방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서냉전 기간 중에 그 서독 체제는 미국의 그 적극적인 서유럽 그 보호 정책에 힘입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 경제 건설 여기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간부는 분데스웨어는 이제 전시에는 완전히 그 나토 총사령관 예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 지금 현재도 1955년부터 서독은 미국의 그 핵무기가 이제 서독 땅에 배비돼 있고 지금도 지금 현재 20기의 서독 미국의 핵무기가 독일 땅에 배비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미국과의 중요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얘기하는 거는 1989년도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됐는데 이 동서냉전 종식에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이 서방 체제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동서냉전이 종식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서냉전 하면은 고르바초프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그때 85년 4월 달에 들어오면서 공산당 서기장으로 들어오면서 야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도 하고 자 이제 동구권에 대해서 뉴 띵킹 해라 노예스 띵킹 해라 이러면서 민주화해라 뭐 이러면서 동구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동서냉전이 종식이다 이 얘기만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서냉전이 종식될 수밖에 없는 이 바탕은 미국이 깔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면서 미국이 이제 소련에 대해서 대강공 그 드라이버, 군비증강 강공 드라이버를 걸었다. 그러니까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별들의 전쟁. 자, 이러면서 계속 너희들 따라와라. 우리 계속 지금 이제 군비증강 한다. 이러면서 여기서 결국 소련이 이제 무릎을 꿇고 몰락을 자초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79년도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그 침공을 했을 텐데, 자, 그리고 그 전에 소련이 이제 77년도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여기에 이제 SS-20 중거리 핵 미사일을 전부 배비했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나토는 이중 결정을 했다. 또 벨베슈루스, 듀얼 트랙 디시전을 했다. 79년 12월 12일 날. 그러면서 너들 지금 이 SS-20 자, 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여기서 치우지 않을 경우가 우리가 이걸 완전히 너희들 코앞에다 그대로 배비를 하겠다. Nukes for nukes. 핵무기에는 핵무기다. 이런 식으로 점점 배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폴싱2하고 토마호크 크루즈 미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소련이 전부 이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철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서독 땅의 폴싱2 그리고 이 토마호크는 이제 그 옆에 뭐 서독하고 벨기움 네덜란드에다 좀 배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소 간의 중거리 핵미사일 그 감축 협상을 전부 했다. 이게 이중 결정 가운데 자 이렇게 폴싱2 이런 자 우리 핵무기도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 미소 간에 야 너희들 빨리 감축 협상해라.
그래서 이제 INF 이건 전부 이제 한 거죠. 고르바초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양진영 간에 이제 중거리 핵무기도 좀 폐기하면서 그야말로 동서냉전이 종식될 수 있는 그런 큰 길을 지금 한 발 한 발 이제 계속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9년도 동서냉전이 결정적으로 해체되면서 자, 이 국제화된 이제 독일 문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해결될 그 실마리가 풀렸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단 당시에는 전승 4개국이 완전히 동서독의 분단, 그 다음에 이 분단 극복, 그 다음에 독일 통일 문제, 자,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보유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국제법인 구속력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베를린 선언부터 포츠담 협정, 뭐 독일 조약, 벨리지 간의 전승 4개국 협정, 오더나이스 국경선, 동부영토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승 4개국이 이제 동서독 분단의 어떤 이런 책임과 권한을 지고 있는, 그러면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분단 기간 내내 동서독은 예컨대 이제 독자적으로 무슨 뭐 통일에 어떤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승 4개국의 어떤 추인 없이는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동서냉전이 서서히 이제 가시게 되면서 예컨대 이제 동구권이 전부 흔들리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이 동구권에 대해서 자 너희들 민주화해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민주화운동을 장려했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이제 동독 이제 베를린 장벽 이것이 11월 9일날 89년 11월 9일날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서 동서독 간의 이제 통일 기류가 이제 계속 활성화되고 강해지면서 드디어 이제 독일 통일 문제가 이제 계속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 내에서 이제 제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그 반응, 독일 통일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 12월 8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장벽 무너지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시정상회담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약 독일이 통일되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찬성하는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스페인하고 아일랜드만 찬성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를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 국경 질서가 완전 대혼란이 생길 거다. 지금 현재 폴란드와 독일 간의 그 국경이 오더 나이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에도 통일 독일 이거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다시 옛날 자기 영토 뭐 고집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는 자, wir haben die Deutschen zweimal geschlagen, jetzt sind sie wieder da 해서 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번 독일 깼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깼는데 지금 보니까 쟤들 저기 또 서 있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이 저렇게 강국이 돼서 지금 나타나는데 두렵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당시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티 그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Ich liebe Deutschland so sehr, dass mir zwei davon lieber gewesen wären. 해서 나는 독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현재 자 쟤들 두 개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네. 그러니까 동서도 계속 분단된 상태로 니들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독일 통일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11월 9일 날 장벽 무너지고 28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헬무트 콜이 처음으로, 자, 독일 통일 관련해서 이제, 자, 10 punkte 플랜 해서 역 10개항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 얘기를 하면은, 자, 이 10 punkte 플랜 여기에 따르면 이제 동서독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국가연합하고 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유럽 틀 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독일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10개 이 조항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영국 마가렛 대처는 독일 통일 문제 이거 지금 꺼낼 때가 아니다. 아젠다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일 독일 얘들 정말 골 때린다 하면서 툰들 불릭하면서 완전히 얘들은 어디 보면은 완전히 하나만 보고 황소처럼 나가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 유럽 전체 안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볼 때 대단히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프랑스도 약간 주저하면 소련은
고바초프는 독일 통일은 자 우리 승인 없이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나 미국 그 부시 대통령만 이 통일 문제는 동서독 국민 자결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점진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통일 독일은 반드시 나토 소속이어야 하고 그리고 유럽 공동체 그 당시 EC 내에 이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유럽 그 국경 변화 이 얘기는 이제 오더 나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국경이 오더 나이스의 강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1945년도 포츠담 협정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때 협정에 따르면은 이걸 50년간 지속으로 그 다음부터 새로 그 이제 예컨대 이제 폴란드와 독일 간의 어떤 이런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그 규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90년이 아직 5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 이거 무슨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제 그런 그 합의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부시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과정이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통일이 이제 독일 통일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동서독끼리도 아주 그 협력이 긴밀해졌고 자, 이 과정에서 전승 4개국 간에도 이제 아주 첨예하게 서로 이제 시시각각 독일의 그 발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 조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독일 뒤에서 이제 독일을 지지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저하는 다른 세 나라들을 전부 설득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나라, 미국 빼고 나머지 세 나라는 완전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 최초에 야 독일 너희들 지금 이제 기본법 23조 그러니까 동독 5개주가 서독으로 완전히 그대로 편입돼 들어가면서 흡수당하는 그런 통일. 자, 그런 통일을 만약 해서 이제 동독 너희들이 빨려 들어가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은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걸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나토, 통일 독일이 나토 자격으로 있는다.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전부 고바초프는 최초의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반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코론 전승 사격으로부터 자 이제 이 통일 관련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미국 그 바지가랭이를 붙잡았다. 그러니 부시하고 처음부터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그래서 최대 지원국으로 이제 부시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부시가 얘기하는 나토 잔류 이거는 끝까지 이제 우리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까지 그걸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대해서 야, 세 나라 반대하는 세 나라 제발 설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시는 자 모든 전 과정을 헬무 코라고 아주 완전히 사사건건마다 전부 다 긴밀하게 전부 조율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일 반대가 심한 소련을 상대로 독일 측 입장을 계속 강변하면서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 반대 입장 이런 것들도 계속 설득하고 조정을 해 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독일 통일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원칙은 먼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독일 동서독 주민들이 자결권에 의해서 통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된 독일은 반드시 나토 소속이어야 되고 유럽 공동체 틀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안정 속에서 이제 평화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면서 국경 준수 이것은 이제 헬싱키 파이널 액트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급적 이제 그 오더 나이스 이걸 계속 준수하라. 그리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자 이건 무슨 뭐 저 오스케피드 동부영토 이런 건 절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그 군사체제 기소권 자 나토가 남을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는 이제 독일인 손에 이제 맡기는 걸로 그렇게 90년 5월 31일 날 고바초프가 미국 방문했을 때 이제 양 정상회담에서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헬싱키 파이널 액 자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강조하는 헬싱키 파이널 CSE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군사체제 기소권 이거는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문제 나토에 남을까 말까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독일이 결정하는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졌다. 고바초프가 그래서 오케이를 했고 결국은 이제 7월 15일 날 16일 날 코커서스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고바초프는 전부 추인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일 통일 전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독일 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주변에 모든 그 이제 미국 주도의 어떤 이런 단체들이, 예, 그다음 나토, 그다음에 이 서구 진영 이런데 전부 다 독일 통일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일 독일은 지금 현재도 나토 이제 핵심국이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선봉 국가고, 그 다음에 나토 내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자, 2021년부터 이제 미국하고 독일은 똑같이 15.9%의 그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주동 미군은 3만 5천 명이다. 옛날에 그 통일되기 적전에는 20만까지 있었다. 그 얘기고, 그처럼 동맹이 아주 강력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미국의 핵무기가 통일되고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빅쉘 공군기지에 그 나토 그 회원국으로서 이제 그 같은 나토 그 뉴클리어 쉐어링 핵공유 이 정책에 따라서 지금 배비시켜 놓고 있다.